이제 주목 2기업입니다. 저희가 어제 애플 다뤘어요. M7 종목 중에 제일 지지부진한 게 애플하고 테슬라인데 어제 이제 애플 다루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야, 그래 애플 뭐 악재가 있다고 해도 주가 하락 지나치다라는 보고서였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모두가 다 목표 주가를 다 낮춰. 그래서 어제 저희 그 채널에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락 지나쳐 이런 것도 한번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테슬라 보고서를 뭐 열심히 봤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 좋은 내용이 좀 많네요. 테슬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가 일단 5% 하락을 했는데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웰스파고 콜린 랑간 요 애널리스트의 요 보고서의 영향이 꽤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콜린 랑간이 야 이제 테슬라는 성장 없는 성장주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재작년인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성장 없는 성장주야라고 아마 저희 이정훈 선배가 이걸 한번 그런 제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테슬라에 대해서 성장 없는 성장주야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콜린 랑간 애널이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 그러니까 중립에서 비중 축소, 이거 매도 의견이거든요. 매도 의견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하기에 야 테슬라의 역풍이 너무 많아. 악재가 너무 많아. 이거 이제 매도로 난 투자 의견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무려 37.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추가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6% 더 빠져야 돼라고 지금 웰스파고의 콜린 랑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콜린 랑간은 원래 약간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중립이었지만 약간 약세론에 가까운 뭐 그런 애널이었는데 이제 완벽한 약세론자로 돌아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한 170달러도 무너지면서 이제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요 며칠 사이에 나온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UBS도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낮추면서 중립 의견 유지를 했고요. 웨드부시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315달러. 웨드부시는 강세론자죠. 대표적인. 그래서 테슬라 주가 여기서 87%더 올라야 돼. 라고 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이따가 요거는 제가 잠깐 좀 다뤄볼게요. 오늘 중점적으로 볼 웰스파고 주가 이렇게 확 목표 주가 낮췄고 한 11일쯤에 도이치뱅크에서도 목표 주가 250달러에서 218달러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많이 낮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콜린 랑간 왜 그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지 무슨 이유로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주목한 것은 테슬라가 판매량 늘리려고 가격 인하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가격 인하 효과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5%의 가격 인하를 했는데 판매 증가량은 뭐 그거와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뭐 조정을 했을 때 4%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배송량이 테슬라 차량 배송량이 한 180만 대 조금 넘겼었잖아요. 근데 올해 판매량은 한 180만 대 정도로 정체될 것이고 이게 오히려 내년에는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하면 결국은 이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건데 이게 정체되고 있다는 거 이거 큰 악재야. 이거 정말 테슬라 다시 생각해야 돼라는 게 요 콜린 랑간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배송 실적 그리고 여기에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또 추가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처럼 많이 팔려고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진이 조금씩 훼손이 되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이 안 늘어. 그럼 또 낮춰. 이제 약간 이런 구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수익성, EPS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월가에서도 눈높이를 많이 낮췄어요. 테슬라가 올해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시장에서도 이미 추정치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 낮춰진 추정치보다도 내가 볼 때는 30%더 낮춰야 돼
라고 정말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거는 마진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지만 기존 고객들의 불만은 어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을 대부분 할부로 하고 있는데 나는 할부금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이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네 뭐 이런 불만. 그리고 이게 그냥 테슬라의 어떤 고급형 레벨이 있는데 그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도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시장에서 특히나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지난 12개월간, 지난 1년간 유럽 시장과 중국에서 성장은 그냥 정체가 되고 있고 지난해 2분기 이후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먼저 올해 매출 전망치를 당초 1,02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91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1,100억 달러 보고 있으니까 네, 엄청 낮게 보고 있고 EPS도 2.4에서 2달러로 낮췄는데 요거 시장에서는 한 3달러 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월가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보다도 테슬라는 진짜 훨씬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도 상당히 많이 낮추면서 월가의 어떤 평균치와 이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콜린 랑가는 96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1,300달러 예상하고 있고 EPS는 1.9달러 제시했는데 월가는 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콜린 랑가는 아마 배송 실적이나 가격이나 효과 둔화되는 거 보면 월가도 아마 이거 수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모델 2,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기대 효과가 좀 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이거 출시할 것으로 여기 좀 정해지고 있는데 출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출시 시작까지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글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 모델 2에 대한 수익성도 과연 저 저가형 모델 팔아서 마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것도 난 의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테슬라가 예상보다 마진이 좋아져.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 개선이 예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돼. 이러면 나의 판단은 틀릴 거야.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 아닌 성장이다라고 하는 건 테슬라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올해 예상이익 기준 지금 PR이 뭐 50배, 60배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뭐 1달러의 EPS를 낸다라고 우리가 막 올해 말까지 추정하고 있다면 주가는 지금 뭐 60달러 선인 뭐 이런 수준인데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높은 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S&P 500은 약 20배 정도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나 이게 내 예측대로 정체가 된다면 이걸 성장주로 평가하는 게 맞겠어? 그래서 이제 성장 없는 성장주라고 하면서 되게 안 좋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지금 뭐 다들 목표 주가 다 낮추고 있는데 우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목표 주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머스크와 테슬라가 정말 사방에서 약세론자들의 막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내가 몇 년간 봐왔던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있어서 지금이 되게 이게 좀 강하다고 본다라고 웨드부시 이 데이드 아이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적 정서가 너무 크지만 내가 볼 때 테슬라 괜찮아라고 아이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한 9개월 넘게 남았어요. 올해가. 근데 올해 남은 기간 테슬라의 수요 스토리는 내가 봤을 때는 매우 안정적이야. 지금 갑자기 뭐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뭐 성장이 막 꺾이고 이 정도 아니야. 안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격 인하도 점차 완화되고 있잖아. 지난번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인하하고 몇 주 후에 여기서 또 인하하고 했는데 얘 약간 좀 뜸하잖아. 올 상반기부터 가격 인하 요거 확실히 줄고 있는데 요 부담 크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전기차 요 배터리
생산 비용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이제 효율화를 잘 이루면서 요 비용 부담도 낮추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여기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모델 2 나오는 거 너무 늦어 하는데 야, 내년에 모델 2도 나오잖아.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왜 이렇게 안 좋게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은 그 약세론자들에게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테슬라 진짜 10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올 들어서 한 30%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애널들도 보수적이에요. 총 50명 중에 18명만 매수입니다. 36%만 매수이고 거의 절반 정도가 중립이에요. 테슬라 주가 지금이 뭐 적정 주가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9명 정도가 매도니까 적지 않아요. 이렇게 주력 기업의 매도 의견이 이렇게 많다는 건 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가총액 JP 모건보다도 이제 뒤처졌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한 $209라서 한 24% 더 주가 오를 수 있어라는 뭐 이런 보고 평균 주가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겪어봤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막 안 좋다고 하고 이럴 땐 그때 기회일 때도 많았어.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제가 균형감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